21번 기지국에서 발생된 정보를 취합하여 통신선로를 통해 원격감시 제어소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원격감시 제어소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따라 해당 설비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영어 약자 우리가 쓰는 거 RTU. 그래서 원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2번 프로판과 부탄의 몰비가 2대1인 혼합가스가 3atm 25도씨로 유지되는 용기 속에 존재할 때 이 혼합기체의 밀도는, 자, 밀도는 보시면 단위 자체가 그램/리터죠. 그래서 자, 요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PV는 nRT죠. nRT. 자, N, 몰수입니다. 그죠? 자, 몰수는 또 다르게 바꾸면은 N분의 분자량분의 중량 W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P와 뭡니까? 그럼, 그죠? W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P분의 W 이렇게 구하는 게 밀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압력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R, 우리가 이상기체 상수죠. 그죠? 자, 요거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T 온도 있습니다. 그죠? 25도. 자, 근데 없는 것이, 이제, 요 부분, 요거, 우리 분자량, 요걸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M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M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판과 부탄의 몰비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래서 프로판의 분자량 자체가 우리가 44g.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성분 몰수가 2+1이죠. 2대1이니까 3몰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2+1 해서 토탈 3몰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판 몰수가 2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부탄 58. 마찬가지죠? 2+1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48.67.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숫자들을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V분의 W를 바로 빼주면 V분의 W는 어떻게 됩니까? RT분의 PM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R은 우리가 0.082, 0.082가 되고, T는 25도씨니까, 그죠? 플러스 273, 273 플러스 25로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V, P 압력입니다. 그죠? 3atm이고, 여기에 W, M이죠. M 분자량. 자, 요거 48.67.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요 계산된 수치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5.982 되겠습니다. 23번 내용적 10세제곱미터의 액화산소 저장 설비와 제1종 보호시설과 유지해야 할 안전거리는 몇 메다인가?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저장 능력,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킬로그램 단위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현재 내용적 우리가 10세제곱미터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중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 액화산소 저장 설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중은 1.14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액화산소 저장 능력은 0.9 dV로 계산이 된다. 그죠? 그래서 0.9 곱하기 D가 비중입니다. 비중 1.14. 그 다음에 최적이죠. 10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10세제곱미터.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위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저장 탱크 내용적 최적 V는 리터 단위입니다. 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터 단위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10세제곱미터는 곱하기 10의 3승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세제곱미터를 리터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260kg이 됩니다. 그래서 1260은 만초가 2만 이하 여기에 적용이 되고 1종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14m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4번 가스 배관의 구경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저압 배관 유량 계산식에 의해서 배관의 구경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는 우리가 상수, 그죠? 상수 K 곱하기 루트 이렇게 되죠. S 곱하기 L이다. S는 비중이죠. 비중. 예, 그 다음 L은 관의 길이가 됩니다. 그죠? 길이. 분의 D의 5승. D의 5승. 그래서 D가 지금 보시는 우리가 관의 지름. 그죠? 예, 지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H 자체는 허용 압력 손실. 허용 압력 손실이 된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요 식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가스의 비중, 미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기가 여기에 미음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빠졌네요.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관의 재질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3개가 들어간다. 4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미음이 하나 지금 오타가 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배관의 기호와 그 용도 및 사용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SPPS는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입니다.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 자, SPP관하고 SPPS, SPPH 이 세 개는 350도 이하에 사용이 되는 배관입니다. 그래서 450이라는 요 숫자가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기준을 보시게 되면 압력이 9.8 뉴턴 퍼 제곱미터,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단위는 요거하고 똑같은 게 메가파스칼. 자, 그래서 SPPS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10kg 에서 100kg까지, 파스칼 단위로 하면 1메가파스칼에서 9.8메가파스칼까지. 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P관 같은 경우는 10kg까지. 그러니까 요거 밑으로가 요게 SPP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에서 100kg까지가 SPPS. 그 다음에 요걸 초과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SPPH 고압 배관용 탄소 관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 기준 설명이 틀린 것이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9.8 이하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하에 사용되는 거는 SPPS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26번 동일한 가스 입상 배관에서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를 흐르게 할 경우 가스 자체의 무게로 인하여 입상관에서 발생하는 압력 손실을 서로 비교하면 단 부탄의 비중은 2, 프로판의 비중은 1.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입상관에 의한 압력 손실 계산은 H-1.293 S-1 곱하기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S가 비중이고요, H가 높이. 그 다음에 1.293 요거는 뭐 상수값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조건은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똑같다 이거죠. 근데 뭐냐,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판과 부탄 두 개를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프로판과 부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S-1 요 조건만 보시면 됩니다. 높이나 1.293은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 비중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판의 비중은 1.5 마이너스 1분의 부탄의 비중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탄이 프로판보다 2배 정도 압력 손실이 크다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작은 구멍을 통해 새어나오는 가스의 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노즐에 의한 가스 분출량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비중이 나오는데, 비중이 작을수록 또는 비중이 클수록 비중과는 관계가 없다. 압력, 이 비중과 압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혼합가스의 비중 D분의 P, P가 이제 압력이 되겠죠. 네, 그럼 요것만 두 개만 딱 보시게 되면 제곱근을 제외하고 D분의 P다 이렇게 보시면, T가 작을수록 많아진다. 비중이 클수록 많아진다. 그럼 뭡니까? 분모값이 작을수록, 그죠? 많아지는 것이 되겠죠. 예. 그 다음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분자값이 클수록, 높을수록 많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비중과의 관계없다. 그것도 틀린 내용이고, 옳은 것은 1번. 비중이 작을수록 많아진다. 그래서, D분의 P. 이 지금 문제 보기 자체가 비중과 압력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단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1번의 설명이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8번 염소가스 압축기에 주로 사용되는 윤활제는, 자, 윤활유 우리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염소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한 황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양질의 광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양질의 광유는 우리가 공기나 수소, 아세틸렌 압축기의 경우 양질의 광유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류 나오고 있죠. 그래서 LP가스 압축기는 식물성류. 묽은 그리세린, 그래서 물 또는 10%에 의하여 묽은 그리세린 수는 산소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아세틸렌, 염소, LP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29번 프로판 용기에 V47, TP31로 각인이 되어 있다. 프로판의 충전 산수가 2.351 때 충전량은 얼마인가? 자, 최적이죠. 최적을 뭐냐면 양으로, 중량으로 바꾸는 겁니다. V가 최적이잖아요. 그죠? 네, 최적을 우리가 중량으로 바꾸는 게 웨이트. 그죠? W는 C분의 V다. C는 충전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 상수 2.35 분의 V 최적 47. 그러니까 TP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2.35분의 47에서 20kg. 그래서 C분의 V.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죠. 그죠? 간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충전 상수 자체를 요거를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안 주고 그냥 프로판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35라는 요 수치도 조금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20kg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다음 그림의 냉동장치와 일치하는 행정의 위치를 표시한 TS 선도는, 자, T는 온도고, 그죠? S 엔트로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와 엔트로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엔트로피는 우리가 열량을, 그죠? 열량의 변화를 그때의 절대 온도, 그죠? 절대 온도로 나눈 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열량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냉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B 구간. A에서 B로 넘어가는 구간. 냉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간이고, 열량을 뭡니까? 흡수하는 구간이죠. 열량을 취득하는 실내의 열량을 취득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열량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A에서 B 구간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열량이 커지고 그때의 온도도 절대 온도. 그래서 열량이 커지는 구간이다. 열량을 흡수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 자체도 물론 변화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액이 기체로 변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등온 변화죠. 등온 변화이기 때문에 온도는 동일한 상태에서 열량이 변화하는, 엔탈피가 변화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 구간은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증가하는 구간은 A에서 B, 그죠? 엔트로피가 이쪽으로 커지는 구간이 되겠죠. 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응축은 우리가 연령을 뭡니까? 얘는 취득했는 거, 얘는 뭐야? 버리는 구간이죠. 밖으로, 외부로 버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의 냉매가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요 구간이 응축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자,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프레셔. 컴프레셔는 압축 구간입니다. 압축 구간인데, 이 압축기 자체가 압축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열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압축기가 운동을 하면서, 컴프레셔 운동을 하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컴프레셔 자체가 일을 하면서 만들어낸 열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팽창밸브 구간 자체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구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의 선도가 되겠습니다. 31번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피복을 하고 잔류 응력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종금속을 접촉시킨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갈바닉 부식이라고 해서 부식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종금속이 접촉을 했을 때 한쪽은 양극, 한쪽은 음극이 됨으로써 우리가 약한 극 쪽의 금속이 부식되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갈바닉 부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지하는 효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부식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스 액화 분리 장치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스 액화 분리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액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온도를 낮춤으로써 기체 상태, 통상 우리가 기체 상태의 가스를 우리가 온도를 낮춤으로써 액체 상태로, 그죠? 그래서 B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른 B점의 온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스 액화 분리 장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냉 발생 장치, 정류 장치, 그 다음에 고온 발생 장치, 불순물 제거 장치 나오는데, 여기서는 고온 발생 장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LPG 저장 설비 중 저온 저장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보다 저하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저온 저장 탱크니까 내부 자체의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 탱크 내부의 온도가 저온이 되고 외부의 온도가 고온이 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겠죠. 이건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보다 저하된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설명 자체는 지금 이 두 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34번 나프타를 원료로 접촉분해 프로세스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제조할 때 반응 온도를 상승시키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나프타 접촉분해법에 의해서 압력과 온도의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메탄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인 거죠. 그 다음에 수소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탄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우리 부탄이죠. 부탄 관계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메탄. 일산화탄소하고 메탄하고는 또 마찬가지 관계없습니다. 같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와 수소, 이렇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지금 틀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메탄과 이산화탄소. 자, 이거는 온도를 상승시켰을 때,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와 수소는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가스가 생성이 돼야지 이 두 개가 뭡니까? 증가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생성이 되면 얘도 증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감소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고압가스 일반 제조 시설 중 고압가스 설비의 내압 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자, 보시는 것처럼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아래 그림은 수소 용기의 각인이다. 자, V, TP, FP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나타낸 것은 V는 볼륨입니다. 볼륨이라는 것 자체가 최적, 우리가 내용적을 나타낸다. 용기의 용적, 그죠? 내부 최적,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내용적, A는 내용적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TP는 우리가 테스트 프레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그죠? 그래서 내압, 시험 압력을 나타낸다. 그죠? 그 다음에 FP, 풀 프레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고 충전 압력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테스트. 그죠? 테스트. 그 다음에 이건 풀. 그죠? 풀 프레셔 압력이고요. 테스트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V는 볼륨입니다. 볼륨.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냉동장치에서 냉매가 냉동실에서 무순열을 흡수함으로써 온도를 강화시키는가. 그래서 냉매 자체는 우리가 액이 기체가 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냉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발을 하면서 증발 잡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발 잡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열을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냉동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냉매는 증발 잡열을 흡수함으로써 냉동 효과를 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증발 잡열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가스가 공급되는 시설 중 지하에 매설되는 강제 배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마그네슘 A노드를 이용해서 양극 금속과 매설 배관을 전선으로 연결하여 양극 금속과 매설 배관 사이의 전지작용에 의해 정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은 자, 요거는 뭡니까? 희생양극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그네슘 A노드 자체를 이제 줌으로써 얘가 대신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양극법, 희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용어를 좀 받으실 필요 있습니다. 외부 전원법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외부 전원용 전극을 접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외부 전원을 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배류법, 이렇게 배류법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외부 전원법, 희생양극법, 배류법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마그네슘 A노드 내지는 뭐냐면 다른 금속을 부식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쓴다 이러면은 희생양극법, 그 다음에 외부의 전원을 연결한다 이러면 외부 전원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지하 매몰 배관에 있어서 배관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pH, 수소이온화 농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스의 폭발성, 토양의 전기전도성, 배관 주위의 지하전선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에 매몰이 되면 이 배관하고 주위에 있는 뭐 흙이라든지 어떤 그 외의 어떤 물질들, 그죠? 이런 것들하고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부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pH나 토양의 어떤 전기전도성, 배관 주위의 지하
전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스의 폭발성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밑에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40번 도시가스 공급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사용처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관들이죠. 관. 그 다음에 공급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압기. 정압기는 일정한 압력으로 일정 압력으로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정압기입니다. 그죠? 그 공급 시설이 되겠죠. 근데 가스 계량기는 우리가 뭡니까? 사용한 양을, 그죠? 양을 정량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해서 우리가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계량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가스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